2월 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가 3월 1일부터 대출 자격을 미국 시민권자 100% 소유 기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는 물론 소수 지분을 가진 외국인 참여도 전면 배제되면서 SBA 대출 의존도가 높은 한인은행과 이민자 중심 비즈니스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네소타주 총격 사건에 가해 요원들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두 요원 모두 텍사스 출신의 히스패닉계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평소 총기 마니아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공식적인 신원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내에 그레이트 어메리칸 리커버리 이니셔티브를 신설해서 마약 중독 예방부터 치료, 사회 복귀까지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해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무역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산 제품 관세를 대폭 인하했고요.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산 에너지와 제품 구매를 늘리기로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앱스타인 스캔들 관련 하원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인데요. 전직 대통령의 의회 출석은 198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의 일부 고급 모델 생산 중단하고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하겠다,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스페이스 X가 AI 기업 xAI를 인수하면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9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팬데믹 종료와 함께 주요 질병 사망률 감소가 기대 수명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계 유명 팝스타죠. 앤더슨 팩이 연출한 영화 K-팝스가 이달 말 미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앤더슨 팩은 자신의 뿌리인 한국 문화와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코미디 영화를 연출했는데요. K-팝 가수들이 또 대거 카메오로 출연한다라고 알려져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미국 이민자 커뮤니티에 느닷없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연방 중소기업청 SBA가 당장 다음 달부터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를 포함해서 비시민권자에게는 SBA 대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죠. 네. 만약에 회사의 단 1% 지분이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포함해서요. 가지고 있으면은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가 껴 있어도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이 전례 없는 조치가 나온 배경이 뭔지, 또 이민자 커뮤니티, 또 한인 경제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소유주 전원이 100%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그 SBA의 핵심 대출 프로그램 7A와 504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주권자들도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이 SBA 론을 대출을 받아서 보통 이제 비즈니스들을 이제 운영을 하실 때 대부분 다 그냥 현금 싸들고 와서 아니면 일반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SBA 론을 대출받아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오픈하시고 운영들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청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고 시민권자가 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남편이 시민권자고 아내가 영주권자인데 50대 50으로 가게를 운영한다. 이것도 대출 불가입니다. 소유 지분 100%가 시민권자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최대 5% 외국인 지분 규정도 삭제가 됐고요.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은 대출이 거절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날벼락이죠. 네. 이민자 사회도 상당히 SBA 론, 그러니까 많은 한인들도 이렇게 자영업, 미국에서 사업을 자영업들, 스몰 비즈니스 오픈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서도 미국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이게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종잣돈을 좀 모으고 저기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정착을 하면은 이렇게 SBA 론을 신청해서 론을 받아서 또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이민자들의 미국 사업 성공기. 네. 그리고 또 많은 한국계 은행들이 또 이렇게 SBA 론을 발행을 하면서 또 은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나왔는가? 네. 표면적인 이유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된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 정책도 그렇고 이민 정책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의 어떻게 보면 SBA 론이라는 것 자체가 연방 정부의 보증 대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보증해주는 그런 대출, 이 혜택을 자국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겠다라는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경제관이 반영이 된 건데 그 참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억울하긴 하죠. 영주권자들도 다 세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금 내고 있는데 이제 그 세금으로 받는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만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강경한 이민 정책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뭐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라든지 비자 발급 제한 같은 뭐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정부 지원, 정부 보증 그리고 뭐 이런 대출 혜택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민자들에게는 까다롭게 뭐 사실 전면 중단이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인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이제 시민이 아니면은 연방 혜택에서 배제하겠다라는 뭐 여러 지금 분야에서 이제 그런 그 비자 발급 같은 것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게 건강 상태, 질병을 체크하겠다. 그다음에 재정 상태를 더 까다롭게 체크하겠다. 이제 그게 다 뭐냐면은 미국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갈 때 돈을 그리고 뭐 H1B 비자 발급 조건도 고임금, 숙련 인재들에게 발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그냥 미국의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라는 뭐 이제 그런 정책인데 뭐 이제 그거하고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 SBA 론이라는 것도 정부 보증 대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미국 시민이 아니면 미국인이 아니면은 연방 혜택에서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아시다시피 많은 한인들이 이민자들이 이 SBA 론에 상당히 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자영업들을 자신의 비즈니스를 열 때 뭐 오픈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시면서 뭐 가게를 비즈니스를 확장하신다든지 뭐 장비를 바꾸신다든지 그럴 때도 SBA 론 대출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데 뭐 이제 당장 3월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금리가 비싼 일반 상업융자를 받아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한인은행들의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죠. 한인은행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가 바로 이 SBA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 SBA 대출의 주 고객층인 영주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한인은행들의 수익성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뭐 그래서 이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세금 내는데 열심히 장사해서 비즈니스해서 세금 열심히 내는데 그 혜택은 영주권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제도권 금융에서 이민자를 쫓아내는 행위다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이제 아만리에 사실 이제 뭐 그 날벼락 충격인 건 맞습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날벼락이고 정말 충격인 건 맞는데 일각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약간 예를 들어서 한국계 은행들도 지금 운영에 큰 어려움이 좀 닥치게 됐는데 이게 꼭 한국계 은행뿐만 아니라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좀 무리한 대출 네. 이게 은행 입장에서 SBA 론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대출금의 한 7-80% 이상을 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뭐 아무래도 좀 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조금은 괜찮은 네. 그런 상품이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작은 은행들, 규모가 작은 은행들 SBA 론이 상당한 좀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은행들 막 흔들리는 좀 한 1-2년 전에 뭐 그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SBA 특히 또 SBA 론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
큰 은행 수익의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대출을 내주는 경우들도 많이 좀 있어온 뭐 그런 모습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 봤을 때는 왜 이민자 은행들이 유독 부실률이 높은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영주권자나 뭐 이제 외국인 신분일 때 SBA 대출로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게 모르게 그 파산 신청을 하고 본국으로 영구 귀국해버리는 뭐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뭐 일부 존재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것은 이제 뭐 명백한 세금 유출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게 특히나 이제 인도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같이 합작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좀 큰 규모의 동업을 형성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SBA 론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주유소라든지 편의점, 그 다음에 모텔, 호텔 사업들, 인도계들이 인도계 이런 동업 회사들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미국 내 모텔 사업의 뭐 60% 이상이 지금 현재 인도계가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계 그 회사들이 낡은 모텔들을 인수를 해서 뭐 가족 회사 그리고 지인들 회사 뭐 이렇게 같이 회사를 꾸려가지고 낡은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인도계 커뮤니티의 부축적 주요 방식입니다. 네, 편의점, 주유소, 그 다음에 이런 모텔 리모델링 사업 이런 게 이제 인도계 커뮤니티의 주요 부축적 사업인데 뭐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또 뭐 가끔은 악용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뭐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있어 왔던 것도 또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게 뭐 진짜 이건 너무하다. 터질 게 뭐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날벼락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터질 게 터지지 않았는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뭐 패닉 상황인 게 아마도 인도계 커뮤니티는 지금 정말 뭐 패닉 상황일 것 같고 한인 커뮤니티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뭐 지금 뭐 대부분 한인들도 비즈니스 하시다 다 SBA 론에 의존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충격이 있는 게 상황이죠. 자, 아무튼 일부 악용 사례를 막겠다라는 명분도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어쨌든 악용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또 계속해서 활발하게 돌아가고 이민자 커뮤니티 없이 어떻게 미국 경제가 또 돌아가겠습니까? 뭐 그 성실하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장사하면서 세금 내는 그런 이민자들의 사다리까지 걷어차버리는 그런 너무 가혹한 처사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뭐 커뮤니티 금융의 건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물론 돌아봐야겠습니다만 좀 충격적인 그런 조치가 날벼락같이 정말 떨어져서 당장 다음 달부터입니다. 뭐 3월 1일부터 뭐 그 합작 회사를 할지라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지분이 단 1%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SBA 론을 받을 수 없다라는 뭐 충격적인 소식. 뭐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를 뭐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그 목소리가 다시 찾아옵니다. 국민 발라더 변진섭 콘서트 희망사항. 달라스 찰스 W 아이즈만 센터에서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희망사항 등 불후의 명곡들과 함께 추억과 감동이 가득한 특별한 밤을 선사합니다. 티켓 예매는 아이즈만센터.com에서 티켓 가격은 80불에서 250불까지. 자세한 문의는 714-340-6756 혹은 97241-4524로 연락주세요. 변진섭과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 지금 바로 티켓을 확보하세요. 우리 유튜브 채팅방에 보니까 지금 론이 이미 어프로브가 나서 진행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SBA 론을 어프로브 받고 지금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뭐, 글쎄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SBA 론 넘버를 3월 1일 전에 받으시는 케이스는 뭐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뉴스를 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더 이제 은행하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오늘 아마 은행들로 문의들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월 1일부터 시작이니까 그 전에 뭐 그 SBA 론 넘버를 받으시면은 그거는 그냥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그 지금 바로 뭐 문의도 이렇게 그 공사를 론 금액이 반 정도 나온 상태다 하시면은 뭐 그건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이제 지금 벌써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이 실제로 이렇게 SBA 론 대출을 받아서 사업들을 많이 운영하시고 진행하시고 뭐 또 사업을 또 확장하시는데 사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비상입니다. 네, 비상이에요. 한 가지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립니다. 지금 그 미네소타 연방 이민 요원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미국이 계속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주말에 열렸던 뭐 그래미 시상식에서 막 아이스 아웃 구호가 막 외쳐지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시끌시끌한데 그 미네소타에서 그 두 번째 희생자죠. 남자 간호사로 알려진 알렉스 프레티에게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한 인물 요원 2명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소속의 헤수스 오초아 그리고 레이문도 구티에레즈로 확인이 됐는데 모두 2명 다 텍사스 출신이고요. 그리고 모두 히스패닉계입니다. 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텍사스 남부 출신의 히스패닉계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오초아 같은 경우에 뭐 25정 이상의 소총, 권총, 엽총 등을 보유한 총기 매니아로 이렇게 전해져서 뭐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둘 다 텍사스 남부 출신 그리고 히스패닉계 총기 매니아. 두 사람이 지금 그 휴직 처리가 세관 국경보호국 휴직 처리가 된 상황인데 그 당국은 공식적인 신원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복면 착용 금지라든지 바디캠 착용 의무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연방 요원들 이민단속 연방 요원들에 대한 뭐 그 법 개정들 뭐 계속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요즘에 또 문제 제기가 되는 게 단속 인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경찰이 아닌 뭐 거의 군인에 가까운 뭐 국경 순찰대 산하의 특수 대응팀들이 많다라고 하더군요. 이번 총격 대응을 한 요원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이민 단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는 것도 이해는 하거든요. 뭐 다 자신들의 신념이 있는 거고 정치 색깔이 있는 거고 뭐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민 단속 요원들은 지금 미네소타에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지금 무장을 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그냥 경찰 대하듯이
그러니까 경찰도 사실은 이제 업무를 방해하고 하면은 위험한데 미국 경찰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경찰 대하듯이 업무를 방해하고 뭐 이렇게 진로를 막고 뭐 몸싸움 실랑이를 벌이고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 요원들은 대부분이 국경 순찰대 산하의 특수대응팀 그러니까 동네 경찰이 아니라 거의 군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남부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의 무장 카르텔, 멕시코 갱단을 상대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미네소타에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얼마 전에 그 시카고 경찰서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서지 말아라.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장한 요원들이 단속하는데 맞서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인식의 차이가 충돌이 일어나고 총격이 발생하고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또 배경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그 두 번째 총격 사건에 총격을 벌인 요원 2명의 신원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남부 텍사스 출신의 국경 순찰대 산하의 특수대응팀 네.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무장 카르텔을 상대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요원으로 투입되어서 막 이민 단속을 벌이는 거에 대한 비판의 어떤 배경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반대 목소리를 낼 때 지금 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떤 업무를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이게 지금 어떤 작전인지 알고 또 적절한 대응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좀 안타까운 사고들이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배경으로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현재 뭐 미네소타 등 도심에 투입되고 있는 요원들은 치안 유지보다는 거의 전투에 특화된 국경에서 온 사실상 군대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네, 미국의 현재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